안녕하세요. 럭이 코드 튜브입니다. 자, 플러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네 가지인데 컴퓨터 요구 사항하고 두 번째는 다트 플러터의 SDK. SDK는 실행하기 위한 연장 바구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과일 바구니에 바나나, 포도, 사과, 배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바구니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는데 둘 다 편집기이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에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웹 브라우저 에뮬레이터도 있고 또 플러터 에뮬레이터도 있지만 성능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스마트폰에 가장 가깝게 쓸 수 있는 에뮬레이터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설치한 후에 또 설치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에너지 좌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 단축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러터의 좋은 점이라 한다면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터 버전이 2.10입니다. 여기에서 윈도우에서까지 그 어플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 무대를 플랫폼이라 하고 기차를 승차할 때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을 플랫폼이라 합니다. 하드웨어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플랫폼이라 하는데 애플사에서 만든 휴대폰의 플랫폼 iOS고요. 그 다음 대표적으로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안드로이드입니다. 그 다음은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mbedded 같으면은 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뜻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중에 또는 인터넷상에서 아주 조그만 컴퓨터 보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두이노라는 게 있고요. 블루베리, 많은 제품들이 있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마 10,000원도 안 될 건데 그걸 통해서 모터나 센서들을 구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다. 물론 많은 언어에서 그 언어만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각 플랫폼에 맞게끔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하지만 플러터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뿐더러 중간 단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간결하면서 또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플러터는 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에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플러터 같은 경우는 다트 언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한 곳에서 개발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디버그도 다 가능합니다. 또한 핫 릴로드라고 해서 바로 확인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플러터를 UI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듯이 사용자 화면을 직접적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 우수한 렌더링 엔진으로 어떤 플랫폼에 조정할 중간 단계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질이나 오류가 발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서버 지원을 해서 즉시 마켓으로 개인적으로 출품도 가능합니다.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경제생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글에서는 서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 서버 이름이 파이어베이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플러터의 좋은 점과 관련 없이 스스로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은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접근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좌절을 한다. 미래를 위해서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소한 하나의 언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다트 언어나 그 언어 하나로 인해서 다른 부분 하나씩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디딤돌이기 때문에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루터의 아직은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직은 부족한 점이라고 표현하고요. 첫 번째는 뭐 자바나 파이썬처럼 인류의 대세는 아직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커뮤니티가 적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플러터에 관련된 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실력자들이시고 그분들은 실력자이시긴 한데 그분들 외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영상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웹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번역본 정도 전문적인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는 아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상당한 수준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초보자나 입문자 입장에서는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표현이나 또는 언어 사용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많이 영상에 올려주시면 좋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이곳저곳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거는 구글이 무너지면 자, 이 말 뜻은 뭐 단점은 아닌데 구글이 지금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는 CPU가 64비트 정도는 되셔야 되고 32비트는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조만간에 이 64비트도 아마 소멸되겠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그 정보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란 말 들어보셨죠? 그 속도는 이런 속도에 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죠. 메모리는 최소 8기가 이상 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멀티태스킹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여러 개가 돌아갈 때 각 프로그램마다 메모리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8기가로서는 8기가 미만은 상당히 무리고요. 만약 8기가 미만 4기가이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에뮬레이터 돌리시다가 컴퓨터에게 묵념하는 시간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8기가 16기가는 되셔야 된다. 두 번째는 SDK 그 바구니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600메가, 800메가 하지만 안드로이드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거기에 에뮬레이터까지 설치하게 되면은 더 많은 공간이 기가 단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시는 과정 중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거고 또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은 아마 10기가도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0기가, 20기가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2개 이상의 모니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는 분할 화면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치신 분들을 보고 따라서 하실 건데 그거 보고 또 편집기로 또 작성하고 하다 보면 그것 또한 좌절을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2개 이상 모니터는 쉽죠. 모니터를 뭐 당근마켓이나 쓸만한 것을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연결만 시켜주면 나머지 알아서 컴퓨터가 해주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분할 화면 같은 경우도 그런 필요한 윈도우나 또는 리눅스, 우분투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영어나 수학 중 2학년이나 3학년 수준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갔을 때 고도의 기술을 원한다 하면 상당한 수준의 수학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물론 플러터에서 애니메이션 돌릴 때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중2, 3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다트의 바구니하고 플러터의 바구니를 설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사이트가 각각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이 pubde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pubdev라는 것은 우리가 플러터에서 코딩을 작성할 때 그 플러터 SDK에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쓸 때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나 이 바구니에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고 어떤 기능 한 가지만에 관련해서도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즉 대중성이 있고 또 안정성이 있고 효율적이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그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모아 놓은 것이 아마 여기 pubdev고, 자 여기에서 받아온 그 라이브러리는 플러터 내부에 야물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bdev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트 바구니 SDK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다트하고 dev를 치시고 자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에 get dat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트를 배우실 때 그 편집기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연습해서 사용을 하셨죠.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world가 이게 뜨고, 여하튼 get dat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은 installing the dat SDK, 자 설치 다트 바구니를 설치하기. 자 여기에 보면 윈도우용 있고 리눅스 있고 맥 OS 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콘솔 창 만들기 위해서 슈퍼 키하고 R 치고 run 윈도우를 열고 그 다음에 콘솔 창에서 자 choco install dat SDK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이 계속 개발 중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환경 설정이 있죠. 지역적인 환경 설정이 있고 전역적인, 쉽게 말해서 컴퓨터 전체에 어디 가서나 적용이 되는 환경 설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색하셔서 찾아서 연결시켜 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는 자 처음에 슈퍼유저 do 해서 sudo 치고, 지금은 apt만으로 충분하니까 뒤에는 안 치셔도 되고 apt update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안정화 시키고 난 다음에 정리정돈하고 또 이것을 복사해서 실행하고 이 네 개를 다 복사해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정돈하고 업데이트하고 슈퍼유저 do apt get install dat 치시고 엔터 치시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설치하는 방법 중에 스냅에다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환경 설정을 해주는 거죠.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 것을 각자의 컴퓨터의 디렉토리에 맞게끔 환경 설치가 됐으면은 환경 설정을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찾는 방법이, 만약 여기다 제가 쓴다면은 위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위치해서 다트 치시거나 또 플러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위치 플러터라고 명령줄을 치시면 그 방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맥은 간단합니다. brew tab dat-lang /dat 치시고 그 다음 brew install dat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실 것이 자 플러터 dev라고 있죠. 플러터 dev에 들어가시면 자 플러터 바구니가 있는데 다큐먼트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인스톨 플러터라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윈도우용
맥OS용, 리눅스용, 크롬 OS용으로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용 들어가시면은 이걸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이제 설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플러터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플러터 닥터라고 치시면은 자, 이게 뜰 거고, 이 안드로이드 SDK가 없다라고 빨간 글씨가 써질 겁니다.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나중에 이것을 파란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거는 안드로이드는 뒤에서 안드로이드 설치할 때 말씀드릴 것이고, 보신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 플러터 닥터하고 대시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치하실 때 계속 yes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를 보시면 리눅스에는 이게 스냅에다 설치하셔도 되고, 또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또는 GitHub에 들어가셔서 복사하시면 돼요. 클론이 복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git 클론해서 그 사이트를 치시면은 되시고, 또는 여기를 치셔도 되고, 자, 스테이블이 있고, 뭐, 개발용이 있고, 전문가용이 있는데, 자,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시려면 스테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설치하게 되면 스테이블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은 똑같이 이 과정 그대로 복사해서 그 디렉토리를 플러터 빈 디렉토리 있는 곳으로 환경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캐시는 플러터를 위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뭐 안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플러터 닥터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바구니가 안드로이드 바구니가 없다는 것이 뜨죠. 플러터 어디 있는지 확인하실 때는 위치 한 칸 띄고 플러터 치시면 되고, 그러면은 플러터 위치하고 닥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것이 퍼블릭. 퍼블릭이 여러 사람이 무료로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퍼블릭 공공이라는 뜻으로 점 찍고 대부해서 들어가시면 플러터 SDK 바구니에 들어있지 않는 라이브러리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플러터를 작성하면서 야물 파일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가 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안드로이드 뭐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설치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 다운로드 옵션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윈도우 64비트, 이제 32비트는 없어져 버렸죠. 64비트, 맥 64비트, 리눅스 64비트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기본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64비트 컴퓨터에다가 8기가 램 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여유 공간도 8기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10기가, 20기가 이상. 그 다음에 스크린은 1280 곱하기 800이라고 되어 있고, 윈도우는. 그 다음에 리눅스 같으면은 똑같이 64, 8기가 최소, 그 다음에 여유 공간이 최소 10기가, 20기가 이상, 그 다음에 모니터는 1280 곱하기 800 정도.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플러터, 닥터 이거 해서 전부 yes 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 보실 것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지금 켜고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SDK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 디바이스 매니저 있습니다. 그래서 SDK 매니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SDK라고 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12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클릭하시면 이게 보이는데, 자, 이 중에 하나 에뮬레이터를 띄우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제가 하나 띄우면 이게 스마트폰하고 같은 모습으로서 에뮬레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누르시면은 여기에 설치해서 클릭하시면은 OS 있고 윈도우용 있고 리눅스용 있고 이거 다운 받아서 안정본 있고 이 중에 하나를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뮤레이터를 설치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플러터 닥터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전부 yes. 그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확장하셔야 될 부분이 다트, 플러터 이 부분은 이제 부수적인 건데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하나는 awesome 플러터 스니펫이라고 스니펫은 일종의 단축키인데 코드를 작성해 놓은 단축키입니다. 그 스니펫 만드는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켓, 페어, 컬러라이즈, 머티리얼 아이콘, theme, prettier code formatter, Visual Studio, IntelliCode라고 있죠. 자, 그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Visual Studio 코드고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일에 Preferences에서 세팅이나 익스텐션이 있는데 또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기어 모양 있죠. 클릭하시면 매니지가 뜨고요. 자, 세팅하고 익스텐션인데 익스텐션 확장이란 뜻입니다.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제가 설치했던 것들. 그럼 첫 번째는 설치를 하셔야 될 것이 여기다가 다트라고 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편집기에 다트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인스톨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플러터라고 있죠. 플러터라고 치시면 자, 찾아서 플러터가 뜨고 자, 플러터에서 인스톨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하튼 세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awesome 플러터 스니펫이라고 있죠. 자, 스니펫은 단축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만약에 제가 stateless라고 했을 때 STL만 쳐도 바로 뜨고요. 엔터 치면은 그 코드가 기본 코드가 작성이 바로 됩니다. 뭐 STF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STAnim 같은 애니메이션 기본 코드가 바로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셔야 되고 약 80만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한 것 중에서 내장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설치한 것들 보면은 awesome flutter snippet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bracket pair colorize라고 있죠. 그럼 bracket pair colorize에는 약 700만 명, 76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bracket 알죠? 쌍, 컬러, 색깔 그래서 자, 이렇게 단조로운 것을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플러터 인터내셔널이라는 줄임말로 인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 찰 때 한글 치면 영문으로 바꿔주고 영어 치면 한글로 바꿔주죠.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코딩을 짜실 때 필요하신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도 뭐 설치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용자만 봐도 2천만 명이 사용할 정도면 그만큼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리 코드 이거 17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설치를 하시고 인스톨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 코딩을 작성하는 동안에 자동으로 알아서 그 다음에 무엇이 예상이 될 건지를 띄워주는 거니까 이것도 도움이 좋고요. 머티리얼 아이콘 theme이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아이콘으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단축키가 있는데 왼쪽은 리눅스용이고요. 오른쪽은 윈도우용인데 인터넷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숏컷이라고 치시면은 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벽에다 붙여놓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제가 실습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 리눅스용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색해서 찾으시고, 자,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카피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X.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면은 이것을 컨트롤 C 하고 붙여넣기,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Z도 있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컨트롤 KS라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K 누르고,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시면은 단축키들이 있는데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P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명령을 띄울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P를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명령문들이 있고, 이 디바이스 찾는 거,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자, 이런 명령들이 있고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여기에 비저빌리티라고 있었을 때 누르시면은 여기 프로퍼티, 조그만 그릇들이 보이죠. 이 그릇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은 bool이고요. 기본적으로는 true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 마우스 올렸을 때도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이거 누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뜨는데 여기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마법의 지팡이라고 해서 비저빌리티 있었을 때 왼쪽에 정구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게 뜨거든요. 가령 텍스트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 위젯을 감싸는 게 있고, 또 위젯을 바깥으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서 데이터 관리하는 자, 이런 부분이 야물 파일로 추가를 했었을 때 이런 것도 뜹니다. 제 왼쪽에 전구 대신에 제가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누르고 마침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뜨고요. 그래서 지역 변수 같은 경우도, 메서드 같은 경우도 방금처럼 여기에 텍스트가 있었을 때 컨트롤 누르고 마침표 누르면은 이게 뜨죠. 이것을 바깥으로 꺼낼 수 있죠. 그러면은 extract method로 함수로 꺼내든지 지역 변수로 꺼내든지 또는 위젯으로 꺼내든지. 그럼 제가 누르고 위젯으로 꺼내게 되면 자,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면 되겠죠. 제가 TTTT라고 이렇게 하면 엔터를 치면 여기에 TTTTT라고 생성이 되죠. 이것을 지우고 위젯을 다시 만들었을 때 이미지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누르고 만약 여기다가 extract 위젯을 바깥으로 돌출시킨다. 그러면 나의 위젯이라고 바꿨을 때 my widget 하고 엔터 치시면 my widget으로 바꾸고 이 부분은 이쪽에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또 stateless widget을 stateful widget으로 바꿀 때 stateless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변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구를 눌러도 되고요. 보면은 바꾼다, to stateful widget으로 바꾼다. 또는 컨트롤에서 마침표 누르시면은 convert to stateful widge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컨트롤하고 마우스 왼쪽 키, stateless widget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컨트롤 누르고 왼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은 자, 프레임워크 다타에서 stateless widget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주석 처리고요. 총 이 안에 다 들어있죠. 6500줄의 코드 안에 프레임워크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컨트롤 G 키는 자, 찾아가는 거죠. 컨트롤 G 키는 GPS 있죠. GPS 좀 컨트롤 G 누르시면 어디로 갈지, 제가 70번째 줄로 간다 그러면 70이라고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커서가 70번째로 건너가는 거. 그 다음에 얼터업은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얼터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가면 이렇게 코드를 끌고 올라갑니다. 코드를 끌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Alt Up and Down. 그 다음에 Shift Alt는 가령 제가 여기 밑에다가 Shift 누르시고 Alt 누르시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제가 How are you 여러 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ESC 누르시면 다시 복원이 되고요. 또 다시 Shift Alt 누르고 위로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을 다 이렇게 같이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Shift Alt 이건 블록을 지정할 때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Alt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또 위로 계속해서 원하신 대로 삭제를 하든지 옮기시든지 그 다음에 Ctrl Shift Backward Slash라 해서 뒤로 자빠진 막대기 이것은 자 블록상을 찾을 때 가령 제가 여기서 이 코드 블럭이 있는데 끝부분을 찾으려면은 Ctrl Shift 누르면 거기에 대응하는 이것을 찾아갑니다. 지울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가셔야 덜 복잡할 겁니다. 그 다음에 F2번은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놓고 F2번 누르시면 이름을 바꿀 수 없다네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걸로 자 여기 변수 이름을 제가 한번 바꿔보면 F2번 변수 이름을 F2번 누르시면 타이틀을 제가 my titl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자체가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 있고 어지럽혀져 있다면 Ctrl Shift 누르고 I키 스펠링 I키를 누르시면 이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포트를 하는데 여기다가 다트에 asynch를 사용을 한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랬을 때는 임포트 사용해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 O를 누르시면 쓰지 않는 것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